OBS가 2008년 창사 때부터 보도한 월드뉴스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백투더 굿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손안의 혁명이라 불리던 아이폰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몰래 저장해온 사실이 드러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2011년 뉴스인데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각국 정부까지 진상 조사에 나섰던 그때의 현장 함께 보시죠.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전 세계 88개국에 판매된 아이폰은 모두 1억 800만 대. 자신도 모르게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I feel like it could be a good thing, like if I lose it or something, maybe. But other than that, I feel like it's kind of weird. 파문이 확산되자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정보보호 당국은 애플사가 가입자 위치 정보를 몰래 저장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아이폰 위치 추적 파문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동의 없이 장기간 저장된 위치 정보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왔고 전 세계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애플은 iOS를 긴급 수정해 위치 정보 저장 방식을 바꾸고 사용자 동의 절차도 강화했는데요. 이 사건은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1년, 애플은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도입하며 사용자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프랑스는 이 기능이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며 애플에 약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능 자체는 정당하지만 문제는 자사 앱에는 관대하고 타사 앱에는 엄격하게 작동했다는 건데요. 애플은 2011년의 사건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또 다른 비난 속에 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남대서양의 작은 섬, 포클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벌어진 짧지만 치열했던 전쟁은 당시 두 나라에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2012년에도 포클랜드는 여전히 영유권 갈등의 중심지였습니다. 석유 탐사와 남극 개발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며 또다시 긴장이 고조됐던 그때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르헨티나가 대서양의 작은 섬 포클랜드를 침공해 점령했습니다. 영국이 뒤늦게 파병하면서 74일간의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9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까지 벌인 두 나라의 갈등은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포클랜드와의 거리는 멀지만 1833년부터 실질적으로 통치해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섬의 영유권도 넘겨받았다는 게 아르헨티나의 입장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영유권 문제를 재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쟁 30주년을 맞아 포클랜드는 석유 탐사와 남극 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긴장은 다시 고조됐는데요. 아르헨티나가 협상을 요구하며 영국 선박의 운항을 막는 등 압박을 가하자 영국은 핵 잠수함 배치와 윌리엄 왕자 파견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고, 그러자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해 외교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3년에는 포클랜드 주민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주민투표로 99%가 영국령 잔류를 원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포클랜드가 자기 땅이며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쟁 43주년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강대국이 되면 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를 선호할 것이라고 한 건데요. 현재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며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40년 전 포클랜드를 얻기 위해 전쟁까지 벌였던 아르헨티나.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영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국민들의 속을 뒤집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워크맨과 바이오 노트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 소니에 관한 뉴스인데요. 2012년 혁신의 대명사였던 소니가 거듭된 적자로 존폐 위기에 몰리자 신임 CEO는 대규모 감원과 사업 재편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벼랑에선 소니를 구하기 위해 지난 1일 구원 투수로 나선 히라이 가즈오. 그가 CEO 취임 기자회견에서 꺼낸 화두는 변화였습니다. Sony will change. I have fully dedicated myself to changing Sony. 지난 2008년 소니는 적자를 기록한 이래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도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순손실액은 5,200억 엔,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히라이 가조는 먼저 8년째 적자 늪에서 헤매고 있는 TV 명가 재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 계열사에 걸친 대규모 감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모두 10,000명을 감원하는데 지난 200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2012년 당시 소니는 막대한 적자와 신용등급 투자 부적격이라는 낙인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요. 새로 취임한 히라이 가지오 CEO는 과감히 TV와 PC 등 전통적인 하드웨어 사업을 정리하고 대신 이미지 센서와 게임, 콘텐츠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 결과 소니는 불과 6년 만에 이미지 센서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했고 플레이스테이션 대성공으로 7천억 엔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극적으로 부활했는데요. 이후 요시다 게니치로 CEO가 게임과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더 키우면서 소니는 전자회사에서 명실상부한 소프트웨어 제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소니는 시대 변화에 뒤처지며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과감한 결단과 혁신을 통해 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제 소니는 전자제품 기업이 아닌 게임과 콘텐츠로 시장을 호령하는 소프트웨어 강자가 됐는데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소니의 극적인 부활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BS 뉴스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백투더 굿뉴스였습니다.